반갑습니다. 오늘 가져온 물건은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첫 부동산을 접하는 게 대부분 주거용이에요. 주거용. 그렇게 주거용의 부동산을 접해서 때로는 내가 거주의 목적으로 또 때로는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2억이 돼 있네. 그러면 내가 이게 열심히 직장 생활만 해서는 되지 않겠다. 또 직장 동료가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는데 그게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볼 때 사람이 자극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제 나도 그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볼까? 이러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부동산을 처음에 시작하고 접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거용 부동산을 이제 접하게 되고 이제 조금 살만해지면 수익형으로 관심을 갖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서 많은 회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집은 있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첫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두 번째는 수익형으로 많이 원하십니다. 이번 주에도 다가구 수업을 했는데 다들 얼마나 열심히 이제 임장을 전국 팔도로 다 가시는 거예요. 이게 내 자금에 맞는 물건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다주택자, 주택을 이제 2주택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다주택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은 뭐 다가구나 수익형을 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가를 보려고 하니까 또 상가는 왠지 어렵다는 느낌도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게 뭐냐면 뭐예요? 고시원 건물이다 말이에요. 고시원 건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시원 건물을 접할 때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고 어떤 기준점에서 보시는지 제가 오늘 물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어제 거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4층까지가 고시원이었고 5층, 6층이 단독주택이었어요. 근데 그거 올렸더만 댓글에 또 뭐가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셨더라고. 근데 이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는 관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려요. 막상 지금 또 거기 가보면 공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실을 안 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 명확한 단점도 있지만 명확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경쟁 없이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장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희 교육생이 거기 12억인가 낙찰 받았는데 수리 다 해서 세팅을 완료해 놓으니까 부동산에서 20억에 자기가 매입을 하겠다고 지금 또 연락이 온대요. 파실 생각이 있으면 바로 자기가 매입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반론을 해야 될까?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누가 그 건물의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가치는 틀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외관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8억에 낙찰이 되었어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에 토지는 몇 평? 187평에 건물은 465평이다. 그런데 감정가는 26억에 한번 유찰되어서 21억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토지가 몇 평? 187평이다. 서울에 만약에 187평에 여기처럼 근린 상업지역에 나왔다. 그러면 평당 1억만 해도 얼마입니까? 187억입니다. 187억.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로변은 끼고 있다. 그럼 서울이면 무조건 1억 이상 하겠죠. 이런 물건이 지금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1층 계단, 2층 거린, 3층 고시원, 4층 고시원, 5층 고시원, 6층은 주택. 그래서 우리가 근린 주택이라고 얘기한다. 사용 승인일은 2011년 12월식입니다. 지금 연식은 그러면 3년 되었다. 그렇죠? 13년 정도 되었고 자, 말소 기준은 2011년 12월 20일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안 계신다. 자, 여기도 보시면 말소 기준 밑에는 보세요. 임차권 설정 박땡땡님, 임차권 설정 황땡땡님 2023년 8월 9일, 8월 29일, 11월 21일, 12월 12일, 그 다음 2024년 11월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임차권 설정을 하고 이렇게 경매가 나왔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 물건조차도 어떻게 보면 전세사기 때문에 서울처럼 집주인이 전세가 만기가 되었는데 돈을 내줘야 되는데 새로운 세입자들이 전세로 지금 분위기상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경매로 진행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압류나 다른 건저당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채무가 없다는 뜻이죠. 다른 채무가 없고 세입자의 전세금만 지금 문제가 되어서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서울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런 물건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아직도 전세 사기 사건의 여파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세입자가 전세로 되어 있다가 만기되었을 때 새로운 세입자들이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전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가구 수는 우리 제일 마지막 층에 뭐가 있었죠?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구로 나와 있고 근린 상업지역이다. 1층 계단실, 2층 일반 음식점, 3층 고시원, 4층 고시원, 주차장은 9대고 승용 1대. 이게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특별한 불법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물건입니다. 이제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우리 해당 물건이 1층에 보면 스타 동물병원이라고 있어요. 건물 뒤쪽에 스타벅스가 있고 우리가 이게 스타벅스가 있으면 우리 건물 주위에 무슨 권이라 그러죠? 이제 그만큼 상권이 좋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또 동물병원이 있다는 거는 요즘 이제 1인 가구에 계신 분들이 동물을 많이 키워요. 그래서 그 수요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1층에 동물병원이 있고 뒤에는 스타벅스 정도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이런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있는데 여기가 오창과학산업단지라고 해서 이따가 제가 오창의 지역에 대한 얘기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건은 이런 지역이 있구나.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괜찮다. 잠시 로드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해당 물건입니다. 1층에 지금 스타동물병원이 있고 그 옆에는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4차선 도로를 물고 있고 주위에는 다 이런 분위기다. 서울에 계시다 보면 지방에 대한 약간 편견도 가질 수가 있죠. 편견도 가질 수 있지만 지방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이 있고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드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인구도 늘고 평균 연령도 굉장히 젊은 도시들도 있어요. 일자리가 계속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오창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제가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청주시 오창읍은 인구가 7만이에요. 청주시 오창읍이 지방에 보면 군 소재지에 가면 무슨 업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런데 청주시 오창읍은 인구가 7만 도시고 청주시 읍면동 중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이라고 들어보셨죠? 광주시. 오포읍 신년리가 신년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분명히 지금 오창이라는 지역이 인구가 7만이나 되기 때문에 읍이 분명히 동으로 바뀔 겁니다. 여기도. 그리고 지금 청주에서 성안길 충북대학교 대학로 지웰시티 다음으로 최고 번화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주에서 1등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라고 그러죠. 대장 아파트가 지웰시티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다음으로 이쪽 지역이 뭐다? 젊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번화가가 있다. 인구 7만인데도 그만큼 여기는 젊은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몰리는 지역이 이 지역이다. 그리고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200여 개의 업체가 입주되어 있다. 그리고 교통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자, 교통 인프라가 있어야 산단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주위에는 서울로 가는 거 그리고 공항으로 가는 거 지방으로 가는 모든 길에 중심에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평균 연령이 34.4세예요. 굉장히 젊은 도시고 역동적인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이제 또 일자리를 보셔야 됩니다. 일자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가 말하는 2차 전지 산업 전기차 배터리가 지금은 살짝 주춤하지만 결론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는 거의 50% 이상의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로 분명히 바뀔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 삼성 SDI 같은 업종이고 그리고 세트리온은 잘 아시겠죠? 그리고 에코프로 그리고 유한양행 녹십자 메디톡스 이런 기업들은 뭐냐면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바이오 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과 2차 전지는 지금보다는 미래가 굉장히 밝은 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산단들은 기존의 중공업, 화학, 제철 그런 산업단지와 틀리게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 대기업에서도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먹거리니까 선투자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젊은 사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급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래가 굉장히 밝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도시가 어디다? 충북 청주시 해당 물건이 있는 오창읍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면을 한번 봅시다. 도면. 이 물건을 우리가 도면을 봐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앞에는 여기는 이제 대로변입니다. 대로변. 그리고 우리 해당 물건인데 이렇게 근린생활 음식점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3층은 고시원으로 되어 있는데 방개수가 중요하겠죠. 지금 3, 4, 5층이 고시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세요. 1번부터 몇 번까지 되어 있죠? 13. 그러면 총 방이 13개가 있습니다. 룸이 13개가 있고 여기가 이제 올라오는 복도 그리고 계단실이겠죠. 여기는 장애인용 15인승 엘베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고시원이다. 1번, 2번, 3, 4, 5, 6, 7 해서 총 13개의 뭐가 있다? 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창을 끼고 있고 어떤 고시원에 가보면 창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근데 해당 물건은 모든 게 창을 바라보고 있고 입구에 현관문도 있고 여기는 화장실도 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원룸으로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층, 그 다음 4층도 똑같겠죠. 6층 한번 봅시다. 6층은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주인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80제곱미터다. 그래서 아파트 치면 이제 한 30평 정도 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뭘로 하면 좋을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건축사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주택을 건생으로 다시 용도를 바꾸시고 밑에 고시원처럼 한 층을 건생으로 해서 고시원을 하든 다중주택을 하든 다시 건생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시원으로.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근린주택에서 올 건생 건물로 가져갈 수가 있다. 조금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유리하십니다. 보유할 때.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물건이고 잘 들으세요. 이 물건은 무조건 뭘로 해야 되느냐 하면 개인으로 하시면 안 되고 법인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2024년도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세법이 약간 개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 건물에 이렇게 방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이 방 하나하나를 주택으로 간주한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2024년부터. 그러면 내가 기존에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건생 건물의 고시원을 내가 낙찰받아서 세를 받고 있는 건데 나중에 매도할 때 되면 얘도 주택으로 간주하겠다는 게 지금 판례로 나와버렸습니다. 2024년부터 정정이 된 거죠. 세법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거는 이제는 뭘로 하셔야 된다? 법인으로 하셔야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절세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기존에 2주택 다주택자여서 이런 물건을 했는데 또 개인으로 했다 그러면 나중에 매도하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 모든 방 하나하나가 뭘로 된다? 주택으로 간주해버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조차도 뭐가 될 수 있다? 세법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법인으로 하셔야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양도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그 세법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방세가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부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우리 해당 물건 같은 정도 되는 물건들이 200에 30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관리비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우리 해당 물건은 한 200에 한 3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익률표 보시면 우리가 이게 원룸이 총 몇 개냐면 40개입니다. 40개. 40개인데 우리 주인 세대를 용도 변경하든지 쪼개기 한다 그러면 48개까지 만들 수 있는 물건이다. 48개를 만들면 보증금은 개당 200만 원 받고 월세를 35만 원 받으면 그리고 또 상가가 2개가 있죠. 2개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보증금보다는 저희들 좀 낮게 해서 월세를 220만 원, 150만 원 그리고 보증금은 곱하기 15로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총 하면 보증금은 1억 3,300이 되고
총 월세는 2,0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2,050만 원. 그렇게 했을 때 입찰 비용을 저희들이 22억 5천 정도 하고 정액을 500만 원 하고 이전 비용은 저희들이 5% 잡았습니다. 5% 잡고 명도 수리비를 쪼개기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비용을 감안했을 때 1억 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했을 때는 대출 비율은 이거는 걸린 주택이니까 최소 80%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80% 이상은 나오겠지만 그냥 너프하게 저희들이 한 85% 잡고 이자율을 5% 잡았을 때는 22억으로 입찰을 본다는 가정을 하면 실투자금은 5억 5천이 있어야 되고 월소득은 1,200만 원 나오고 소득률은 36%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요거를 그냥 명도 수리비를 아예 1억으로 안 하고 제로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8개를 빼야 되겠죠. 8개를 빼면 39개로 세팅을 하고 주인 세대는 얼마 받죠? 그러면 2,000에 120으로 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는 22억 5천으로 입찰을 본다 했을 때는 내가 실투자금이 얼마 있느냐면 4억 5천 들어가고 내가 보증금을 회수한다 그러면 3억 3,500만 원이 실투자가 되고 한 달에 930만 원 정도의 뭐가 나온다? 수익이 나온다. 이 정도 금액이면 서울에 있는 물건을 투자했을 때는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노후에 지방에서도 살 수 있는 정도. 사실 오늘 저희 직원도 이게 청주에 촬영하러 갔는데 청주에 딱 지금 찍으니까 시간이 1시간 50분 나옵니다. 강남에서 청주까지 1시간 50분 정도면 제가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서울에 올라올 수 있는 거리는 충분하지 않겠냐. 그렇게 했을 때는 주인 세대에 내가 거주하면서 이렇게 월세 받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면 한 50대 중반, 때로는 한 60 정도 되었을 때 한 달에 90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 나쁘진 않다. 그리고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대로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찰만 받는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매도했을 때 큰 차익은 아니지만 분명히 지가 상승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는 오창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방의 타 도시보다는 이 오창이라는 지역이 여러분들한테 좀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인구도 늘어나고 그리고 일자리도 미래의 먹거리 산업만 있다 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그래서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지역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월세 수익과 나중에 시세 차익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명확한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이라고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물건을 하나 가져가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나중에 훨씬 더 안정된 삶을 살지 않겠냐. 그리고 현재 다주택자인 분들도 투자하기에 너무 좋은 조건을 갖춘 물건이다. 그리고 무조건 뭘로 해야 된다? 개인으로 하지 말고 법인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세법에서도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 물건 가져가실 수가 있다. 사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하나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똑같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이고 얘도 뭐다? 근린주택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116평이고 얘도 건물은 400평이나 되는 물건이고 감정가는 27억에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좀 전에 저희 해당 물건은 2011년식이고 이 친구는 2018년식입니다. 이 친구가 조금 더 신축이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질문을 할게요. 좀 전에 설명했는 물건은 여기고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물건은 여기입니다. 오창에는 전철이 없습니다. 전철이 없기 때문에 산단에 가까워서 직장인들은 뭘 타고 다니냐면 셔틀버스를 타고 다녀요. 셔틀버스를. 그리고 셔틀버스 노선도가 어디냐면 여기 파랗게 놓은 데 있죠. 이쪽으로가 셔틀버스 노선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삼성 SDI, 그리고 여기가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첫 번째 설명해드린 이놈이 비쌀 것 같아요. 이놈이 비쌀 것 같아요.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여기는 2011년식이고 방 사이즈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2011년식이고 이 친구는 2018년식이다. 이렇게 봤을 때 어느 게 선호도가 높을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1번이 더 선호도가 높습니다.
회사에서 가까우면 사실 그렇게 선호도가 높진 않지만 중요한 거는 1번 지역이 상업시설 더 많이 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사에서 바로 붙어 있으면 조금 힘들고 싫어하겠지만 셔틀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위치고, 중요한 거는 도보로는 못 갑니다. 셔틀버스 타고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가 회사에서 가깝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가 상업시설이 더 많이 발달되어 있다. 저 아까 전에 스타벅스 얘기해드렸잖아. 그거는 뭡니까? 서세권. 그래서 그 정도로 상업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스타벅스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보면서 조금 공부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여기가 1번 물건이 회사에서 가깝고 상업시설이 없다 그러면 그래도 여기는 버스 타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고 한 10분 안쪽이다 보니까 상업시설이 많이 발달된 지역으로 젊은 친구들은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가깝고 멀고 신축이고 구축보다는 상업시설이 어디가 많이 발달되어 있나, 이거를 중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권이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하나하나씩 배워가시는 겁니다. 지금 설명해드리는 여기도 상업지역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상업지역이고 그 옆에는 다 일종 주거지역이에요. 그럼 여기는 대부분 그냥 일반 원룸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여기가 크게 뭐가 없다? 상업시설이 발전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2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물건도 여기 있지만 바로 앞이 큰 상업시설이 있죠. 큰 상업지역. 여기가 어떻게 보면 오창의 메인의 거리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산단에 있는 분들이 저녁 되면 퇴근하고 몰리는 데가 당연히 이쪽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계시고 더 이상 투자가 안 될 때, 때로는 내가 집만 갖고 있고 지금 현금 흐름이 전혀 없어서 노후가 불안하시는 분, 그리고 나는 노후에 지금 이제 뭐 와이프하고 저하고 같이 일해서 한 달에 한 7, 800, 한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데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노동이 끝나면 이제 더 이상 그 수입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즐기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갖고 계신다 그러면, 이런 물건 하나 하신다 그러면 내가 지금 노동하는 만큼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는 물건이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현금이 한 4억 정도만 있으면 이런 물건 할 수 있어요. 서울에 지금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12억이라고 합니다. 12억.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균 딱 중간 가격이 12억이면 12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서울에서 갖고 계시는 분이면 4억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차라리 집에 그냥 엉덩이를 깔고 계시지 마시고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출을 활용하셔서 이런 물건을 하나 하신다 그러면, 물론 뭐 한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에서 당연히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았는 거는 빼야 되겠지만, 그래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5, 600 정도는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집을 한 채 갖고 누구는 활용해서 플러스 한 달에 5, 600의 월세를 받고 계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나는 대출 없이 그냥 살 거야 하면서 내 집에 내가 엉덩이를 깔고 편안하게 사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실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해서 좀 더 지금보다는 행복한, 사실 행복을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돈이 없어서 불행하는 것보다는 있어서 고민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돈이 있어서 고민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